결국엔 1억 8천에 팔았습니다. 한순간에 5천만 원이 사라질 뻔한 거죠. 이걸 저금하려면 열심히 저금을 해도 저 같은 셀러리맨 같은 경우는 몇 년은 걸려요. 안녕하세요, 투자맨입니다. 오늘은 일본 중고 단독을 살 때 개인 소유의 물건을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부동산 업자 소유의 물건을 사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내용은 실거주가 목적이든 투자가 목적이든 모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소개를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에서는 2003년도에 와서 22, 3년 정도 엔지니어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부업으로는 중고 단독을 사서 현재 임대 수익으로 월 37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대용 중고 단독을 6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만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잘 모르고 계약을 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보지 마시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고 단독의 매매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개인이 물건을 중개로 구입하는 경우하고, 예를 들어서 상속이라던가 이사로 인해서 개인이 집을 팔 때 중개업자한테 중개를 부탁하는 패턴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의 패턴은 개인이 갖고 있는 물건을 부동산 업자가 사서 그 다음에 이제 파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판매 가격이 되겠죠. 어떤 게 더 쌀까요? 이건 당연하게 개인 소유의 물건을 직접 사는 게 가장 쌉니다. 이건 부동산 매매 구조를 아시면 간단하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집을 갖고 있고 그 집을 팔려면 제일 먼저 컨택을 하는 게 부동산 업자를 찾아가서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겠죠. 그럼 부동산 업자가 우리가 직접 구매도 합니다 라고 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감정평가를 한번 받아보실래요? 라는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부동산 가격에 감이 없는 일본인들이 잘 넘어가는 패턴이에요. 일단 오래 살았고, 예를 들어서 일본은 계속 집값이 빠졌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오르기 시작했죠. 반등을 했는데,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살 때 3억에 산 집이긴 하지만 20년 살았어요. 그러면 1억 5천만 받아도 어렴풋이 생각하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실제로 제가 첫 번째 거지형 주택을 팔 때의 이야기인데요. 집을 내놓으려고 부동산 업자한테 방문을 했는데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자기네들이 구입도 한다고 해서 가격을 한번 받아봤는데, 당시 기준으로 6년 전에 제가 1억 6천에 구입한 집이었거든요. 중고 맨션이었는데, 그래서 감정을 받아서 제시받은 가격이 1억 3천이면 사겠다 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좀 살았으니까 3천만 원 정도 빠져도 이게 타당한 가격인가 라고 생각을 한순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체가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빠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제 기준에선 적어도 1억 5천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팔려고 내놓았는데 결국엔 1억 8천에 팔았습니다. 한순간에 5천만 원이 사라질 뻔한 거죠. 이걸 저금하려면 열심히 저금을 해도 저 같은 셀러리맨 같은 경우는 몇 년은 걸려요. 그게 이제 한순간에 사라질 뻔한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정보 얻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 공유하는 한국 유튜브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일본 부동산이란 콘텐츠 자체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튼 그래서 파는 입장이라면 부동산 업자에게 파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파셔야 하는 게 이거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요. 급하게 팔면 제가 받기 어렵죠. 자, 그렇다면 부동산 업자의 물건은 비싸다는 이야기인데, 부동산 업자가 갖고 있는 물건은 사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에는 조금 또 답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동산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지 좋긴 한데, 부동산 업자 소유의 물건도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일단 중개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일본이 중개 수수료가 꽤 합니다. 뭐 간단한 부동산 지식이긴 한데 800만 원 이하의 물건, 한국 돈으로는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 중개 수수료가 현재 33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330만 원이라는 거예요. 2천만 원짜리 집이든지 6천만 원짜리 집이든지 8천만 원짜리 집이든지 일률적으로 33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아가요. 엄청나죠?
그리고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고 2억에 3% 플러스 6만 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2억에 3%면 600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 60만 원을 더하면 660만 원이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텍스가 붙어요. 세금이 붙거든요. 세금이 10%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억짜리 집을 내놓아서 중개비로만 726만 원 정도가 빠지게 돼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업자가 소유한 물건은 중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자기네들이 판매업자가 되기 때문에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중개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 않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부동산 업자 소유의 물건을 샀을 때 하자 보수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해야 되는 룰이 있어요. 중고주택은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모든 하자에 대한 보증을 2년 이상으로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일본 말로는 카시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물건을 보러 우리가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도 하고 막 그러는데 확인할 수 없는 감춰진 부분에 대한 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일본 말에. 예를 들어서 전등이 고장났다든가 뭐 싱크대의 문이 잘 안 열린다든가 이거는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트러블은 보증을 안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든가 벽 안으로 통과하는 배관에 물이 샌다든가 그리고 흰개미 목조가 많기 때문에 흰개미에도 취약한데 흰개미가 기둥 안쪽을 파먹어서 뭐 기둥이 좀 맛이 갔다든가 그런 식의 보증은 해줘요. 2년간. 이게 업자 물건을 샀을 때의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중개로 샀을 때 이런 보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개인은 아마추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이어도 언제 어디서 새로운 문제가 터질지 본인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팔 때는 현재 상태에서 판다는 의미가 있고요. 어떤 하자가 있어도 본인들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요. 그런데 부동산 업자는 프로거든요. 프로가 싸게 집을 사서 되팔 때는 어느 정도 보증을 해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물건을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부동산 업자 소유의 물건을 사는 게 좋은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저라면 팔 때는 부동산 업자한테 안 팔아요. 살 때도 부동산 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은 가능하면 사지 않습니다. 저도 세미프리여서 중고주택을 보면 내가 안고 가야 하는 리스크가 뭔지 대충 감이 와요. 그런 게 대충 보이고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을 해 가면서 집을 수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프리미엄 가격이 얹혀져 있는 부동산 업자 소유의 주택을 가능한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한국 분들 모두 부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